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감성돔 낚시 시즌을 맞아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겨울 감성돔 낚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겨울 감성돔 낚시 채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대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강하게, 빠르게, 예민하게, 주의 깊게. 리일지 낚시 초중급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채비에 관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채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상황에 맞는 채비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보다 갑갑한 노릇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수가 적은 대신 대물 확률이 높은 겨울에는 어떤 계절보다 채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마리수가 적은 상황에서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민해야 하고 모처럼의 대물을 차질 없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민하면서 튼튼해야 한다. 모순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답은 있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는 근본적으로 대물을 노리는 낚시입니다. 여름이나 가을같이 잔챙이나 중치급 위주라면 그 추운 겨울에 굳이 낚시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겨울 감성돔 낚시 채비 역시 대물을 겨냥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겨울 감성돔 낚시 채비의 원리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4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 중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이나 강조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강하게, 대물을 낚으려면 거기에 맞는 채비를 해야만 합니다. 가는 줄과 약한 채비로 대물을 낚는 게 리일지 낚시의 묘미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감성돔의 경우 50cm가 넘는 대물이라 해도 1호 낚싯대로 충분히 낚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감성돔 낚시라고 해서 낚싯대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리일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대물에 대비한 제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줄은 가을보다 한 단계 굵은 것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줄은 2.5호지만 겨울에는 3호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원줄 2.5호와 3호의 차이는 채비 하강 속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굵은 원줄이 늦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호 대신 3호 원줄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단점은 구경이 큰 구멍찌를 사용하거나 부력과 침력이 한 단계 높은 찌와 수중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가 가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목줄입니다. 가을에 많이 사용하는 1.5호 목줄 대신 최소한 1.75호 아니면 2호를 사용하며 대물 확률이 높은 원도권에서는 2.5호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을 감성돔 낚시 채비에 비하면 둔해 보이지만 대물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채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겨울 감성돔 낚시는 기본적인 장비와 채비들을 한 단계씩 튼튼하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물과 겨룰 때 자신감 있는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낚시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한 대물 입질을 허사로 만들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채비 첫 번째 키워드인 강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감성돔은 여름이나 가을에는 중층 이상까지 떠오르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겨울 감성돔 낚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빨리 바닥층까지 가라앉혀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 감성돔 낚시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깊은 수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채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12m 안팎인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감성돔 입질을 받기 위해서는 미끼가 최소한 11m까지는 내려가야 합니다. 즉 수면으로부터 수심 11m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끼는 이 무의미층을 지나야만 바닥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채비를 만들어야 효과적인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채비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침력이 센 봉돌이나 수중찌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력이 센 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채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1.5호 이상 구멍찌나 막대찌를 사용한다면 금속 재질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찌 부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수중찌가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은 1호까지는 수중찌를 사용하고 1호보다 부력이 높은 찌를 사용할 때는 금속 재질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정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중찌나 수중봉돌은 찌의 부력을 상쇄하는 역할과
미끼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좁쌀봉돌입니다. 좁쌀봉돌은 수중찌가 미처 상쇄시키지 못한 잔존부력을 없애는 기능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미끼를 빨리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수중찌가 미채비를 끌고 가라앉을 때 목줄에 달린 미끼는 일종의 낙하산 역할을 하면서 미채비 하강을 방해합니다. 또 수중찌가 완전히 가라앉은 다음에도 제대로 정렬되려면 한참을 더 있어야 합니다.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면 이런 현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채비의 두 번째 키워드인 빠르게, 해답은 수중봉돌과 좁쌀봉돌에 있습니다. 예민하게, 앞에서 채비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부력이 높은 무거운 채비가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채비는 감도가 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성돔의 활성도가 높을 때는 조금 둔한 채비라도 어신을 파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활성도가 떨어져 입질이 예민한 겨울 감성돔을 낚기 위해 둔한 채비를 사용한다는 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찌의 잔존부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잔존부력을 완전히 없앤 1.55찌 채비는 잔존부력이 남아있는 5B찌보다 예민할 수 있습니다. 부력이 낮은 찌가 예민하고 부력이 높은 찌는 둔하다는 생각은 잔존부력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B찌에 남아있는 잔존부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1호찌에 남아있는 잔존부력은 보통 B 이상입니다. 따라서 1호찌에 마이너스 1호 수중찌만 단 채비는 B찌에 봉돌이나 수중찌를 전혀 달지 않은 만큼이나 둔한 채비가 됩니다. 고부력찌는 깊은 수심을 노리거나 조류가 빠른 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줄에 좁쌀봉돌을 달지 않으면 채비가 늦게 가라앉거나 미끼가 너무 뜨는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좁쌀봉돌을 적절히 이용하면 이런 단점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겨울에는 수중찌를 고정시키면 예민한 입질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의 깊게, 겨울 감성돔 낚시는 항상 대물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름의 준비를 새로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줄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원줄은 사용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약해집니다. 대물은커녕 잡어 몇 마리도 낚지 못했더라도 원줄은 낚시를 하는 도중 지속적으로 약해집니다. 채비를 던지고 감을 때 가이드 링과 부딪히며 원줄 표면의 코팅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부분은 가장 강한 힘이 가해지는 캐스팅 초반에 가이드와 부딪히는 5m 정도입니다. 낚시를 다녀올 때마다 원줄을 5에서 10m가량 잘라내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줄을 잘라내다 보면 길이가 점차 짧아지기 때문에 낚시를 5번에서 10번 정도 다녀오면 새 원줄로 갈아야 합니다. 이왕 새 원줄을 감아야 한다면 겨울 감성돔 낚시 준비를 할 때 3호 원줄을 새로 감는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낚시 때도 미리 주의 깊게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이드 고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낚싯대 각 마디의 끝에 붙어있는 고정 가이드 접착 부분이 떨어지는 이상이 간혹 발생합니다. 고정 가이드 접착 부분이 떨어지면 낚싯대 마디의 끝부분이 갈라져 결국 낚싯대 마디 전체가 파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이드가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낚시 도중 수시로 목줄을 주의 깊게 점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는 바닥층을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줄 중간이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줄에 단 봉돌이 해조류 등에 걸렸을 때 이것을 끌어내는 과정에 위치가 바뀌면서 목줄에 흠집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밑걸림이 생겼을 때 바늘 부위 목줄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비를 던지기 전 이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겨울 감성돔 낚시 네 번째 키워드인 주의 깊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지만 대물과의 승부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낙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올겨울엔 대물하십시오.